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부분집합이라는 건데, 자, 부분집합이 과연 무엇일까? 자, 말 그대로 누군가의 한 부분이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 자, 부분집합은 어떤 집합 A의 어떤 집합 A의 모든 원소, 그 원소가 X라고 했을 때 이 X가 집합 B에 모두 다 얘가 집합 B에 속할 때, 모두 다 속할 때, 이때를 우리는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원소 X가 전에 배웠듯이 집합 B에 속할 때, 이렇게 속할 때 우리는 집합 A를 집합 B에 포함된다 라고 하고, 자,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 볼 수가 있느냐? 기호로는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가, 또는 집합 B, A 이렇게 서로 방향을 위치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때 이 기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기호는 컨테인이라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저런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호를 나타내는 우리가 표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표현 방법에는 첫 번째, 집합 A는 써보면,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두 번째 방법에는 집합 B는 집합 A를 어떻게 한다? 집합 A를 포함한다 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자, 세 번째,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얘네가 뭐라고 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을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포함되는 거를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네 번째는 X가, 어떤 원소 X가 A에 이렇게 속했을 때, 속하게 되면 X는 또 어떻게 된다? B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를 말로도 설명을 해보면, 말로는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 A의 모든 원소가 어떻게? B에 그대로 다 속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두 집합 이 있는데 A는 1, 2, 3이 되겠고 B는 1, 2, 3, 4, 5라고 하면, 자, A의 모든 원소들이 다 어떻게 된다? 이 B라는 애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을 때, 이때는 우리 어떻게 표현한다?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부분집합에 또 어떤 성질이 있느냐, 또 다른 성질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집합 A가 만약에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면, 자,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까? 부분집합이 아니라면, 자, 두 번째,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A, B 항상 많이 사용했던 건데, 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포함되지 않음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또 성질이 있느냐? 부분집합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애, 저번에 배웠듯이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포함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부분집합 이렇게 포함될 수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성질이 있느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A는 C에 포함된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집합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호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와 그 다음에 원소의 속함을 나타내는 기호를 구분해 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는 어떤 게 있느냐? 자, 그런 기호에는, 자,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어떤 거? 삼지청 모양의 이런 기호를 사용한다고 했고, 자,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는 오늘 배운 기호, 이런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의 기호와 집합과 집합끼리의 기호가 서로 다르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집합 A가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었을 때, 자, 2라는 애는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자, 2라는 애는 어떤 집합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2라는 애한테 집합 기호를 씌워주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한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얘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집합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통해서 부호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로 같은 집합. 어떤 집합이 서로 같았을 때 어떻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느냐?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될 때, 자, 두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들이 A도 B에 포함되고 이고 B도 A에
포함될 때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 서로 둘 다 서로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떻다? 서로 같아야지만 가능한다. 그래서 두 집합 A, B는 서로 같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와 B가 서로 같다 등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같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같지 않을 때는 쉽게 A와 B가 서로 같지 않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내 볼 수가 있느냐? 서로 같을 때는, 자, 서로 같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만 지우고 A와 B가 어떻다? A와 B가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도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서로 같은 집합 어떤 거를 나타내느냐? 예를 들어 보면, 자, 집합 A는 1, 2, 3이라고 하고 집합 B는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x 바 x는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을 때, 자, 두 집합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B라는 애를 보면 3 이하의 자연수 누가 있냐? 3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집합 A와 서로 어떻다? B가 서로 같더라. 그래서 집합 A와 B는 어떻다?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진 부분집합. 그러면 진 부분집합은 누구냐? 진 부분집합은 쉽게 보면 진 부분집합이라는 애는 진짜 부분집합만 나타내는 건데, 진짜 부분집합이니까 누구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 자신을 제외한, 자기 자신은 제외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진 부분집합인데,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집합 A가 원소가 1, 2, 3이었을 때, 자, 집합 A의 부분집합들을 찾아보면 부분집합에는 누가 있느냐? 공집합 1, 2, 3 그리고 1, 2, 1, 3, 1, 4 아이고 죄송합니다. 1, 4가 아니고 누구? 2, 3 2, 3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 3 이렇게 몇 가지? 8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자기 자신 1, 2, 3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공집합 1, 2, 3, 1, 2, 그 다음에 2, 3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우리는 진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 부분집합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될 때 집합 A가 집합 B의 진 부분집합이거나 또는 A,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알아보면 어떤 집합 A에
집합 A가 A1, A2, A3, 점점점, AN, N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하면,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2의 N개다. 그럼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2N개에서 자기 자신의 개수 하나를 뺀 게 바로 진부분 집합의 개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느냐?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게 되면 먼저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A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자, 부분집합은 공집합 1 이렇게 해서 몇 개? 2개. 2의 1제곱해서 2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집합 A가 1과 2라고 한다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집합 1, 2, 1, 2 이렇게 해서 몇 개? 2의 제곱계인 4개가 되겠고, 자, A가 1, 2, 3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공집합 1, 2, 3, 1, 2 이거 아까도 했는데 1, 3, 2, 3, 1, 2, 3 이렇게 해서 몇 개냐? 2의 세제곱인 8개 이렇게 1개, 2개, 3개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쭉 가면 n개일 때는 2의 n제곱 이렇게 개수를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 자, 왜 그러냐? 나중에 뒤에 가서 확률과 통계라는 부분에 가면 경우의 수라는 게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3개가 있다면 1이라는 애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2라는 애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3이라는 애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개수만큼 두 가지의 경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경우인 두 가지의 경우가 되니까, 뭐 어떤 애들이 이렇게 쭉 있다면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 얘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 모든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얘네를 다 곱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가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꼭 자기 자신의 개수는 무조건 빼야 되니까 하나가 줄어든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째,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같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아보면, 자, 집합 A가 A1, A2, A3, 점점점점, A, N개, N개의 부분집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또는 갖지 않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럴 때는 먼저 식부터 쓰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A라는 집합이 1, 2, 3, 4 하나 더 하자. 자, 그런데 이렇게 4개인데 어떻게 하느냐? 2라는 애를 2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1, 2, 3, 4에서 2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1, 3, 4로만 부분집합을 만든 후에 그 부분집합들한테 K를 2를 무조건 넣어주면 자, 무슨 말이냐? 1, 3, 4 공집합 1, 3 아이고 틀렸다. 3인데 3 그 다음에 4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나올 텐데 이렇게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여기다가 2 마저 해보면 뭐 1, 3 1, 4 3, 4 그 다음에 1, 3, 4 이렇게 부분집합 다 하고 여기에다가 2만 무조건 써주면 2를 무조건 넣어주는 거는 100%니까 2 이렇게 해주면 무조건 2가 들어간 애가 되니까 어떻게 한다? 2를 제외한 그 특정한 원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집합 개수로 만들어 준다면 그 특정 문자를 무조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K개는 반드시 같고 그럼 M개는 반드시 같지 않아야 한다면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럴 때는 너무 좁게 만들었네. 2의 N개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 K개 빼고 무조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 M개 빼서 이렇게 2의 N-K-M개의 부분집합의 원소를 가질 수가 있겠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여기에서 하던 걸로 그냥 바로 해보면 자, 2를 반드시 가지고 이번에는 3을 한번 빼보자. 여기에는 3을 제외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은 그냥 없는 수라고 치고 3은 없고 그럼 1, 2, 4 중에서 2를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3 없는 데에서 2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누구 남은 거? 1, 4로만 부분집합을 만들자. 공집합 1, 4, 1, 4 이렇게 만들면 총 4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무조건 3이 아닌 2만 무조건 집어넣어 준다면 이렇게 2는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특정한 원소, 들어가야 되는 원소 K개를 빼주고 그 다음에 꼭 들어가서는 안 되는 원소 M개를 빼주어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K개의 특정한 원소 중 적어도 한 개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찾느냐? 자, 얘네들은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개에서 빼자. 누구를? 2의 n-k개를. 자, 적어도 한 개를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k개가 반드시 들어가지 않은 애를 다 빼버리면 전체에서 개가 없는 애를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걔는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문제는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문제가 나오면 한번 얘네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번에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세 집합 A는 0, 1, 2, B는 A 더하기 B인데 원소 A는 집합 A의 원소이고 속하고 원소 B도 집합 A에 속하고 그 다음에 집합 C는 2A 플러스 B인데 A가 집합 A의 원소이고 원소 B도 집합 A의 원소일 때 얘네 사이의 포함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A는 누군지 나와 있으니까 B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자, B는 어떤 애냐? 첫 번째, 자, 얘네를 표로 한번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표로 나타내 보면 A는 이쪽 편에는 A는 0, 1, 2. 그 다음에 이쪽에는 B도 0, 1, 2라고 했을 때, 자,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1은 1, 0 더하기 2는 2,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그 다음에 2 더하기 0은 2, 2 더하기 1은 3,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해서 자, 보면 어떻게 된다? B는 0, 1, 2,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C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를 한번 그려서 나타내 보면, 이제 한번 보면 C라는 애는 2A 더하기 B다. 이쪽 편을 2A라고 하면 A가 0, 1, 2니까 0, 2, 4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을 B라고 하면 0, 1, 2. 그러면 더해보자.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1은 1, 0 더하기 2는 2. 그 다음에 2 더하기 0은 2, 2 더하기 1은 3, 2 더하기 2는 4. 그 다음에 4 더하기 0은 4, 4 더하기 1은 5, 4 더하기 2는 6 해서, 자, 집합 C를 한번 봤을 때 C는 어떻다? 0, 1, 2, 3, 4, 5, 6. 자,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봤더니, 자, A는 0, 1, 2인데 B에도 0, 1, 2가 다 포함되어 있고 C에도 0, 1, 2가 다 있더라. 자, 그 다음 B는 0, 1, 2, 3, 4인데 C에도 0, 1, 2, 3, 4 다 있고 거기에다가 5와 6까지. 그래서 누가 제일 크냐? C가 가장 큰 집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이런 순으로 되겠더라. 그래서 올바른 답을 찾았더니 누가 되느냐? CBA 순인 답은 1번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2번 문제, A는 공집합 1, 2라는 원소를 갖고 있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보면 어떻게 되느냐? 1번, 2번을 봤더니 공집합이 A가 있고 공집합이 또 A가 있다. 둘은 어떻게 됐을까? 과연 포함되는 관계냐 속하는 관계냐 했을 때 결론부터 하자면 둘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둘 다 맞느냐? 자, 이 관계에서는 얘가 단순한 공집합이라고 했을 때로 생각하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A에 포함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얘는 누구냐? 바로 여기 A 집합에 있는 얘랑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의 원소이기 때문에 속한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자, 3번 집합 기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집합의 방향으로 집합의 기호로 사용하면 되겠고, 자, 4번 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데, 자, 4번은 집합 기호고 5번은 원소의 포함 관계다 봤더니, 자, 얘네는 1과 2는 집합 기호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다? 집합이 맞다.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집합이 아닌, 자, 원소가 속한다라는 게 아닌 이렇게 집합의 기호로 바꾸어 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누가 되느냐? 제일 잘못되어 있는 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두 집합 A는 1, A 플러스 2고 B는 3과 A 플러스 4, 2A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A의 모든 원소들은 B의 모든 원소들 중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3번 문제에서 그러면 A에는 1, A 플러스가 2가 있는데 그러면 B에서 얘가 1이 되든가 얘가 1이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A 플러스 4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자, 그럼 A 값은 얼마다? A는 마이너스 3이더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집합을 보면 A가 마이너스 3이면 집합 A는 1과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B 집합은 3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 플러스 4, 1, 그리고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더라. 이렇게 봤더니 A가 B에 포함될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 A가 B에 포함될 수가 있느냐? 포함될 수가 없죠. 왜?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그래서 A가 B에 포함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그럼 2A 플러스 1이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2A 플러스가 1이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2A 플러스 1이 아니고 2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1이라면 A 값이 얼마다? A는 1이다. 자, A가 1이라면 보자. 집합 A는 1, 그 다음에 A가 1이니까 3,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3과 A 플러스 4니까 5,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봤더니 A의 1, 3이라는 원소가 B에 역시 1과 3이 존재한다. 그래서 얘네는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누구다? 바로 A가 얼마일 때? A의 값이 1일 때. 그래서 A가 1일 때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4번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이 두 집합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될 때 상수 A의 값을, 소문자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이번에는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먼저 보자. A가 B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 수직선에서 포함되어야 할 때는 B의 범위보다 그러면 A의 범위가 더 작아야 되겠더라. 그러면 얘네를 자, 수직선을 통해서 한번 나타내어 보면, 자, 이렇게 직선이 있고, 자, A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다. 자, 이만큼인데, 그러면 B가, 얘가 A라면 B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얼마큼이냐? 여기서부터 2까지 A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커야 되더라. 자, 그래서 이만큼이 B다 라고 하면, 자, 여기가 A, 여기는 2A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내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그러면 A라는 애는, 자, 이쪽 편의 A는 그러면 0보다는 어때야 될까? 작아야 한다. 같아도 되느냐? 같아도 된다. 왜? 포함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둘 다 같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는 됐고, 자, 그럼 두 번째 오른쪽 부분에서 보면, 그러면 2A 플러스 3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더라. 자, 얘네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면
2a는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자, 그리고 a는 크다,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보다 해서, 자, 얘네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같아도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 성립이 되더라.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1, 마이너스 1 어떻다? 포함을 하더라. 그런데 봤더니 얘는 등호가 없더라. 자,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등호가 없으니까 같다라는 표시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같다라는 표시를 없애보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a의 범위는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a는 2,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고 집합 b는 1, 2,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일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a는 b가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a랑 b랑 같은 집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아까 앞에서 비슷한 문제를 했었는데, 자, 첫 번째 a는 2라는 숫자가 있고 b도 2가 있다. 그러면 a 플러스 1이나 a 마이너스 2나 누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a 플러스 1이 1이라고 하면 다시 나타내면 a가 얼마다? 0이다. a가 0이면 자, 집합 a라는 애는 2,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니까 a가 0이면 1, 그 다음에 a가 0이면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집합 b는 어떻게 된다? 집합 b는 1, 2, 그 다음에 a가 0이니까 0 마이너스 0 플러스 1, 1 이렇게 되더라. 다시 쓰니까 1이 중복이니까 1, 2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와 b가 어떻다? 같지 않다. 왜? a는 2, 1, 마이너스 2인데 b는 1, 2만 있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a-2가 1이라면, 즉 a가 얼마다? a가 3이라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집합을 한번 알아보면 집합 a는 2, a가 3이면 4, 1 이렇게 되겠고, b는 집합 b는 1, 2, 그 다음에 3을 대입해 봤더니 9 빼기 6 더하기 1이다. 그럼 얼마? b는 4다. 이렇게 했더니 a랑 b랑 어떻게 되느냐? a랑 b랑 a는 2, 4, 1, b는 1, 2, 4 서로 어떻다? 순서는 다르지만 서로 포함하고 있는 원소가 서로 같더라. 그래서 a와 b는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는, 상수 a는 누가 되느냐? a는 언제일 때 성립했다? 3일 때 성립했다. 그래서 a는 3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집합 1, 2, 3, 4, 5에서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4, 5를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공식으로 그냥, 자, 첫 번째 방법 공식으로 4, 5를 무조건 포함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2의 전체 5개 중에서 2개를 빼서 2의 세제곱은 8 이렇게 8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진짜 8개인가? 두 번째
풀이를 보면 자 먼저 4, 5를 무조건 포함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1, 2, 3으로만 부분집합을 만듭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먼저 공집합 그 다음에 1, 2, 3 다음에 1, 2, 2, 3, 1, 3 마지막으로 1, 2, 3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 4, 5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1, 2, 3으로 이렇게 부분집합을 만든 후에 4, 5, 그 다음에 4, 5, 4, 5, 4, 5, 4, 5, 4, 5, 또 4, 5, 마지막으로 4, 5 이렇게 1, 2, 3으로 만든 후에 4, 5를 무조건 다 써줬더니 4, 5를 포함한 모든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누구만 하면 된다? 1, 2, 3으로만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들면 됐더라.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집합의 개수 4, 5를 포함한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8개다 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7번 집합 A는 6보다 작은 자연수들인데 6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하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집합 A는 누구다? 1, 2, 3, 4, 5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앤데 자 두번째 여기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해야 된다. 자 한 개의 홀수 누가 있느냐 5가지 중에서 홀수는 1, 3, 5가 있더라. 자 그러면 얘네가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전체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빼겠습니다. 누구를? 짝수로만 이루어진 수를 짝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들의 개수를 빼면 누구만 남는다? 홀수가 들어있는 어떤 부분집합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5제곱 그래서 32개고 자 짝수로만 이루어진 이건 홀수 짝수로만 이루어진 수들 2, 4 2, 4로 이루어진 애들이니까 몇 개다? 2의 제곱이더라 4개더라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전체 32개에서 빼기 4개 짝수로만 이루어진 4개를 빼게 되면 28개 28개가 누구다?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전체 집합은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인데 두 부분집합 A는 2의 약수 B는 8의 약수다. 자 이때 A는 X에 포함되고 X는 B에 포함될 때 집합 X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A는 2의 약수니까 A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자 A라는 애는 여기다 써보면 1, 2 이렇게 되겠고 B는 누가 되느냐? 1, 2, 4, 8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라는 애는 B에 포함되어야 되고 A는 X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 1, 2를 꼭 포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집합 X는
어떻게 됐나? 1, 2는 꼭 포함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꽉 차면 1, 2, 4, 8이 될 테고 하나도 안 들어가면 1, 2만 되면 되는 거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최대 4, 8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모두 몇 개냐? 여기에 4, 8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만든 후에 1, 2를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몇 개다? 2의 제곱. 그래서 몇 개? 4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우리가 4, 8로만 부분집합을 만든 후에 1, 2를 무조건 집어넣자. 그래서 4, 8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모두 몇 개다? 4개다 라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